민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최상병 관련된 외압 의혹에 그런 정황들을 나오고 있으면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8월 2일 그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 번호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3차례 통화. 그리고 여기서 박정훈 전 당장의 해임이 되는 그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뭐 업무 전화도 아니고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관하고 뭐 정말 웬만한 일 아니고서야 3번씩이나 연달아 통화를 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뭐 북한에서 남쪽으로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던가 비행기가 오고 있다던가 이런 정말로 긴급 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7월 31일 날 이게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7월 31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가 나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월 31일도 그렇고 이 통화 목록이 나오는 8월 2일도 그렇고 이게 소위 말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 와가지고 그럼 이걸 누가 맡아서 다시 할 것이냐, 조사를 다시 할 것이냐, 이것의 결정적인 국면이 바로 7월 31일과 8월 2일이거든요. 근데 그 국면마다 소위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라고 지난번에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했습니까? 기자회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무리하게 그 수색을 지시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 그거에 대해서 경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지휘가 국방부 장관 본인이 결재까지 한 거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은 결과가 7월 31일과 8월 2일에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압력도 받은 바 없다. 그거 바꾼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뒤가 딱딱 맞는다 그러잖아요. 의혹의 앞뒤가 딱딱 맞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걸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새롭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 7월 31일 800으로 시작하는 유선 전화 통화, 그다음에 8월 2일 대통령의 소위 과거에 쓰던 핸드폰 통화, 이것은 국민들에게 까마귀가 날고 나서 배 떨어졌다. 이걸 갖다가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대목이 많은 8월 2일. 저희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할까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 그쪽이랑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지난해 8월 21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또 통신 기록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단서를 붙였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9월 4일이라는 날짜에는 대통령 경로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죠. 허위로 이야기한 거다. 그랬더니 이번 24일에는 대통령 경로를 접한 이 말도 사실은 경로 자체가 있다 없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접한 게 없다. 이런 발언들 이 장관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마속을 베어라 할 때 그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읍참 마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공직기관과 관련된 선제적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본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건 그 말을 토대로 해서 경로를 했건 안 했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 처리는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 사실은 행정 체계 안에서 뭔가 공직기관을 무너뜨릴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종섭 장관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혹은 그에 대한 직무 관련성 어떤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직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쳤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뭔가를 회피하는 듯한 모양새로 호주 대사로 보내는 그 모습이 그거는 대통령이 취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돌이켜서 와서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호주 대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사실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무리하게 최상병과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감정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됐던 것이 작은 어떤 틈새였다면 지금은 너무 크게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냈고 그 화가 어떻게 연결돼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재판, 항명 여기까지 이어지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이렇게 지체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기강 팀을 풀어서 조사하면 대통령이 다 보고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국민께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네네. 말씀의 전제는 네. 대통령실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할 수 있는 전제 같은데. 물론 그런데 예. 근데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경로를 했고 그 경로가 여러 가지 수사 외압이 됐고 하는 야당의 이 빌미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과 같은 탄핵 빌드업을 중단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수 진영과 보수 언론의 주장인데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저는 그런 자신감은 읍참마속의 심정을 이제라도 본인이 배양하고 가져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종섭 장관의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본인은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하고 힘들겠어요. 이게 이분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무언가 압박을 크게 받고 있고 그 압박에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항변과 반론과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말이 약간씩 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본인이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먼저 솔직해짐으로써 다 풀 수 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거를 마치 이종섭 장관의 입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으면 예. 이거는 거짓말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그 위기의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박창훈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선제적으로 먼저 용산에서 먼저 자체 조사를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요 말도 좀 저희가 곱씹어 볼 대목이기도 하고